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났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등등,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한 번도 끊긴 적 없이 반드시 2폴 2조합 또는 3폴 2조합으로만 수익 기반 만들어낸 연승이라는 거. 사실 우리 2폴 2조합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승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총 8개나 기록을 하고 있다.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10연승 8번과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게시글이나 또는 생방송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투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산 기록 모두 남겨드렸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기 정리해 놓은 실제 적중 게시글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숲TV는 생방송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주장 못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어제 NBA 분석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잘해서 그런지 저는 유튜브 또 멤버십도 다들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입니다. 제가 방송 약 3년 4개월을 진행을 하면서 3연속 올킬 기록 구간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간에서도 있었었고 NBA, 그 다음에 해외 축구, MLB도 있었었고요. 다만 최근에 제가 축구를 주력으로 쓰고 나서부터 9월에도 축구 3연속 올킬, 10월에도 축구 3연속 올킬 모두를 만들어냈고 4연속 올킬을 못하고 전부 다 연승으로 그냥 끝났어. 근데 또 오늘 우리가 4연속 축구 올킬을 한 번 더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이때 쓰나미데이에서 올킬,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었죠. 아시아 챔스에서 올킬, 그리고 최근 또 유로파에서 올킬 만들어주면서 축구 3연속 올킬입니다. 오늘 4연속 올킬 처음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못해도 연승까지는 한번 또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첼시랑 에버튼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NBA 두 경기는 시크릿입니다. 데이터표 아무래도 두 경기밖에 없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또 NBA 그 리그컵을 이틀 연속 올킬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랜도 역배 뉴욕 닉스 승, 그리고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오클라마 마인이랑 세난 프랜승 두 번 연속 이제 올킬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 얘기만 좀 드리면은 어차피 멤버십 분들이야 데이터표에 다 적혀 있을 거고 또 조합도 안 조합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들이 누구나 보는 뉴욕 닉스 오클라호마이실 텐데 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다만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좋았던 경기들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에너지 레벨 자체가 차이 났던 두 가지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첼시랑 에버튼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합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타고 있는 첼시와 상승세의 에버튼의 만남입니다. 특히나 첼시가 홈 경기를 잘하는 거와 별개로는 에버튼이 원정 경기를 또 최근에 잘하기도 하죠. 거의 3경기 동안 패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에버튼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에버튼이라는 팀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무승부가 많았거든요. 잘 지지 않는 팀, 그러니까 무가 많은 팀. 에버튼이 한때는 이제 리그에서 가장 최다 무승부가 많은 팀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최근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도 꽤나 준수합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력이 거의 1.5에서 2득점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라 엔간해서 EPL에서 멀티득점씩 꽂아주는 평균 멀티득점 꽂아주는 팀들은 엔간하면은 잘 지지 않는 그런 팀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득점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경기당 평균 1.5점이면 나쁘진 않은데 다만 첼시의 그 공격 뎁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첼시는 최근 좀 체력이 떨어진 부분들이 아닌가. 첼시가 항상 그래요. 보면은 매 시즌 초반에는 좋은 이제
뭐랄까 뭐 템포도 빠르고 좋은 경기력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얘들이 보면 시즌 초중반 좀 이렇게 중반으로 접어들면 이 부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애들 체력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쨌든 첼시 쪽에는 계속해서 결장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고 봐요. 어쨌든 오늘 첼시가 오늘 받은 배당도 그렇고 지금 실시간으로 첼시 배당이 계속 올라가 1.6 뭐 1.7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제가 어쨌든 형들한테 뭐 해외 축구 구간에 올킬도 많이 내드렸고 축구는 제가 항상 뭐의 스포츠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까? 바로 상성의 스포츠다. 첼시가요. 그러니까 에버튼 제 친구 중에 에버튼 팬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에버튼 팬인데 너는 어떤 팀이 제일 에버튼 팬 입장으로서 제일 상대하기 힘드냐 좀 경기 보기 힘드냐라고 했을 때 딱 한 팀만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첼시입니다. 첼시. 그러니까 리버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첼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이제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 근데 생각보다 에버튼이 뭐 첼시 상대로 그렇게 크게 약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대입하니까 굉장히 약했습니다. 바로 홈. 첼시 홈에서 에버튼은 역사적으로 최근에 몇십 년간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버튼이 첼시 원정만 왔다 하면은 사실 뭐 승리가 없는 경기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무승부도 중간중간 껴있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첼시가 홈 경기에서는 에버튼을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가 항상 늘 많았다. 승점 1점 이상은 반드시 챙기고 돌아왔던 게 거의 지금 몇십 년째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첼시가 홈 경기에서 에버튼에게 강하다. 최근에 첼시의 문제점은 이 공격력이었으나 에버튼 상대로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2점대가 넘어간다는 건 첼시 입장에서도 마행승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반승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홈 원정 할 것 없이 에버튼은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력이 준수한 팀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 2대1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입니다. 2대1 또는 3대1 정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첼시가 이기면 마히는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헨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건 첼시 승, 그 다음에 헨무,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 분석과 완전 반대로 간다면 1대1 나올 것 같아요. 양득은 충분해 보입니다. 둘 다. 양득은 충분해 보이고 첼시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상성이 오늘에서 꺾일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2대1 첼시 승 헨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풀과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이어질 경기들이 죄다 제가 한 경기 빼놓고 다 정배를 잡아 드릴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친구 정배충 아니냐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최근에 보면은 역배승을 굉장히 축구에서도 잘 잡아드렸죠. 특히나 직전 리버풀의 인터밀란 상대 역배승 또 제가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제가 40경기 축구가 오늘 40경기 정도 됐는데 40경기를 다 훑어보고 역배가 터질 만한 경기들은 일부러 다 뺐어요. 그래 형들이 좀 최근에 제 또 유튜브 분석을 다들 또 너무 잘 들어주시고 계셔서 그래도 역배를 형들한테 분석해드리는 것보다는 정배를 분석해드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던 겁니다. 무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리버풀이 직전 경기 인터밀란전에서 역배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리버풀을 베팅을 하셔서 이제 사고를 당하셨던 분들은 정말 화가 속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직전 경기 아마 인터밀란 쪽으로 다들 리버풀 이제 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접근을 하셨거나 또는 아마 오바 쪽으로 가셨을 겁니다. 리버풀이 이제 수비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근데 1대 0으로 또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어. 방법은 그러니까 리버풀이 최근에 달라진 부분은 그냥 하나입니다. 수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직전 리즈 원정 경기에서 3골을 먹히긴 했습니다만 원정 경기였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보면 리버풀은 이번 시즌 늘 한 가지 부분 때문에 늘 문제였잖아요. 바로 수비적인 부분입니다. 수비가 안 되면서 이겨야 될 경기를 비긴다라거나 뭐 비겨야 될 경기를 진다라거나 이제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다만 리버풀이 공격력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뭐 무득점 경기가 거진 없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리버풀이 꾸준하게 그래도 득점력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띠고 있는 팀은 분명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브라이튼한 팀 자체가 사실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하게 또 보여주고 있던 팀이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입니다. 상성의 스포츠. 리버풀은 브라이튼을 상대로 늘 안필드에서 이 브라이튼을 만났다 하면은 멀티 득점은 꽂아주고 시작했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리버풀이 오늘 그래도 수비값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집중만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리버풀은 2골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내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좀 기복이 있죠. 그러니까 원정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수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이 좋은 팀에게는 좀 다소 약한 모습. 반대로 또 이제 하위권 팀들은 또 패고 다니는 그런 느낌들, 그런 팀들이라는 겁니다. 리버풀이 직전 이제 역배승을 또 만들어냈고 오늘 또 어떻게 본다면 연승을 또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저는 연승은 충분할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마인승이 가능하냐? 사실 저는 마인승까지도 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성이 너무 좋아요. 어쨌든 브라이튼 수비가 안 되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력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고, 그렇다면 뭐 상성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해 보았을 때 오랜만에 리버풀이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하는 경기를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NBA 프리뷰 시카고 불스 분석이랑 약간 비슷하죠. 어쨌든 리버풀이 최근에 너무나 좋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치 정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 승리랑 그 다음에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5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리버풀 뭐 3대1 이 정도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날과 울버햄튼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 국민픽일 거예요.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시는데 난 좀 안정적으로 간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 배팅한 스타일 자체가 다 다르잖아. 저는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 분석 BJ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잖아. 고배당 하시는 분들은 두폴 두조합 주시는 분들 까고, 두폴 두조합 주시는 분들은 고배당 주시는 분들 승률 낮다고 까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이거는 그냥 성향 차이입니다. 배팅의 성향 차이인 거야. 두폴 두조합 보시는 분들이 뭐 바보겠습니까? 이 형님들도 어쨌든 이제 안정적인 걸 배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성향 자체가 모험을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안정적으로 배팅하실 분들에게 이거는 이 주력은 빠질 수가 없을 거야. 바로 이제 아스날 경기인 건데, 근데 저는 최근에도 아스날 경기를 축 잡아서 이제 올킬을 또 내드렸잖아요, 챔스에서. 그런 게 있어. 아스날이라는 팀 자체는 워낙에 에너지 레벨이 높고, 근데 득점력과 수비력, 그러니까 득점력이 좋은 팀이 수비력까지 좋다 보니까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가져가기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때 축을 잡아갔던 거였는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아스날 마인승을 형들한테 권장을 드리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체력이거든요. 지금 아스날이 이 일정이 너무 복잡해. 지금도 보면 최근에 챔스 갔다가 또 주중 경기를 하게 되는데, 또 아스날이 내일 경기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경기를 하게 되면서 또 일정이 너무 촘촘하단 말이죠. 아무리 축구가 여러분들 뭐 뎁스가 중요하고 젊은 애들이 많은 팀이 유리하다라고 체력적으로 유리하다라고는 합니다만, 일정이 이 정도로 빡빡해버리면은 저는 여기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스날 최근에 평균 득점이 시즌 초반보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거의 3득점, 4득점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2득점까지 떨어졌어. 그만큼 아스날이 최근에 조금 더 실리적인 축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반승은 오늘 아스날이 질 거라고 보기는 이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맞대결 팀이 울버햄튼이잖아.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도 4대1로 패배를 했는데 이때 터트렸던 득점 하나가 6경기 만의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6경기 동안 득점이 1득점이야. 지금 울버햄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울버햄튼이라는 팀은 원래도 이제 2선 라인이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팀이란 말이죠. 근데 공격력이 떨어져 봐봐. 그러니까 공격력이 떨어진 2선이 높은 팀 뭡니까? 수비와 중원 미드필더에 대한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는데, 아스날이 홈 경기에서 중원의 힘 자체는 리그 탑 수준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이미 강등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거고, 또 울버햄튼이 그나마 나은 게 홈 경기이긴 하거든요. 원정 경기에서는 9경기 동안 무패, 그리고 실점만 큰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아스날이 홈 경기에서 지금 패배도 없잖아요. 이거는 뭐 아스날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3.5점이면 이거는 아스날이 혼자 다 해야 돼요. 4대0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4대0을 바라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스날도 최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평득이 떨어지고 있고 일정이 너무 복잡해. 에너제틱한 팀 맞긴 합니다만 이런 일정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축구라는 종목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 이거는 아스날 승과 마헨승, 1마헨승만 딱. 그리고 언더. 가장 이상적인 건 2대0 스코어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3대0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와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좀 정배 쪽을 바라봐 드리는 이유가 상성 좋은 경기들 다 골라왔어요. 오늘 프랑크푸르트랑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조금은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프랑크푸르트를 가져가기에 꺼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반대로 원정팀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어쨌든 이름이 비슷해 놓으니까 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대여를 오랜만에 낚았습니다. 레버쿠젠을 또 잡아내게 되면서 홈 경기 또 연승을 만들어냈는데 뭐 다만 제가 아우크스부르크는 가끔 해외 축구 프리뷰 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우크스부르크 홈은요 뭔가 있어. 뭐 뮌헨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팀이고 또 최근에는 도르트문트한테 0대1인가 지긴 했습니다만 아우크스부르크의 홈 경기는 그야말로 강팀 분쇄기거든요. 그만큼 홈 경기가 상당히 좀 좋은 아우크스부르크인데 다만 아우크스부르크의 문제점 바로 이 원정 경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많은 실점도 동반하고 있고 득점은 득점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이유도 실점률 때문이긴 합니다만 또 홈 경기에서 나름 프랑크푸르트가 강점을 또 갖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프랑크푸르트의 정말 근소한 승리 예상해 볼 수가 있긴 한데 상대 전적으로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약 3년간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우크스부르크는 3년이 뭐야? 컵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3년 반, 거의 4년 정도 됩니다. 그만큼 아우크스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프랑크푸르트가 웃긴 게 아우크스부르크만 만나면 수비력이 좋아져요. 항상. 그러니까 많은 득점이 생각보다 동반되진 않았었어. 양팀 도합해서. 그만큼 오늘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뭐 이상적인 스코어는 2대1이라 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골을 못 넣으면 2대0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의 최근에 수비값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부진했던 이유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프랑크 승, 그 다음에 햄무 오버 보겠습니다. 2대1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2대0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웨넨,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보다 뭐 배당을 이제 제외하고요. 뭐 배당 뭐 이게 오바가 오늘 1.49인가 아마 46인가 그럴 건데 배당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와, 이 경기가 2.5를 줘? 왜냐면 웨넨이 최근에 무실점 경기가 많았잖아요. 리그에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3경기 연속인가? 클린시트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2.5를 지어줬을 거예요. 생각보다 웨넨이 이번 시즌 좀 수비적으로 홈 경기를 잘하더라고요. 볼도 좀 많이 돌리기도 해. 은근 백패스가 많아서 이번 시즌. 근데 어쨌든 웨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분데스리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만났다 하면 오버거든요. 그냥 맞붙었다 하면은 이게 항상 그래서 기준점을 3.5점 받던 팀들의 경기였어. 얘들 둘이 매치업은. 그만큼 이제 매번 경기할 때마다 최소 3득점 이상씩은 꽂아줬던 팀들인데 뭐 어쨌든 오늘은 2.5점의 기준점을 받게 됐습니다. 볼프스부르크도 수비가 문제라 그렇지 평득 1.5점, 그러니까 경기당 한 골 이상은 충분하게 박아주고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볼프스부르크의 문제점이 클린시트 경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번 시즌 그만큼 이제 클린시트 비율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 8%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얘들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부분이고 메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최근에 뭐 무실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값으로 갖고 있는 건 어쨌든 공격력이기도 합니다. 양팀 붙으면은 다득점 많이 나오기도 했고 2.5점이다. 이거는 그냥 오바 물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주간 프리뷰 해드릴 때 이 경기를 한번 했었죠. 센트럴 코스트랑 그때 오클랜드 경기였나? 그때도 맨날 3.5점 받던 팀들이 오늘 2.5점 받았다. 오바 보고 2대1 봐라 그랬는데 그거 이제 2대1 스코어까지 맞추면서 햄무 오바 떴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잘 골라 먹을 필요가 있지 않나. 형들이 어차피 시간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뭐 전업이 이거니까 다 이제 보다가 그냥 너무 괜찮은데 해서 그냥 가져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대개 여러분들 이런 난타전은 그냥 역배나 프렘 보세요. 저는 이건 무승부에다가 볼프스부르크 프랜승 맞거든요. 그래서 프랜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펜하임 그리고 함부르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분데스리가 경기는 이제 11시 30분부터 경기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바로 배팅을 하시고 분석 듣자마자 바로바로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EPL도 12시 경기긴 합니다만 이제 축구가 NBA랑 다르게 좀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빠른 판단 내리시고 배팅하셔야 됩니다. 메넨도 오늘 11시 반 경기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호펜하임과 그리고 함부르크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펜하임이 오늘 불안한 건 그겁니다.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도르트문트가 홈 경기이기도 했고 하긴 합니다만 호펜하임의 그래도 이번 시즌 강점은 득점 능력이었거든요. 최근에만 놓고 봐도 뭐 하이덴하임 상대로 3득점, 장크트 파울리전에서 2득점, 볼프스부르크전 3득점, 뭐 라이프치전 3득점, 아웃국 3득점, 웬간하면 3득점, 2득점은 다 뽑아줬던 팀이었는데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무득점을 했는데 이때 슈팅도 너무 적었고요. 과정 자체가 패배한 과정 자체가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좀 불안하긴 합니다. 홈 경기라고는 하지만 그거 제외한다면 오늘 홈팀 호펜하임은 함부르크를 상대로 밀리는 구간이 단 한 구간도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함부르크가 홈 경기에서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홈 경기 평균 득점이 3득점이 넘어가고요. 뭐 홈 경기 최근에 보면은 꾸준하게 또 연승도 3연승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함부르크는 지더라도 많은 득점을 하고 지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호펜하임 불안하신 분들은 오바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원정팀 함부르크는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너무 약합니다. 7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한데 다만 이 과정 중에서 실점률이 너무나 컸어. 호펜하임이 홈 경기에서 상대하기에 가장 득점을 다시 한번 많이 할 수 있는 팀이 오늘 원정팀 함부르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애들들이 만났다 하면은 또 득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를 하기도 했고, 이상적인 스코어는 3대0 정도 또는 2대1 정도를 보는 거는 맞기는 해요. 자, 다만 좀 의아했던 부분은 호펜하임이 오늘 배당을 좀 많이 받았네요. 1.5배당. 지금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1.54까지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배당이 좀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거 제외하면은 오늘 불안했던 경기는 없습니다. 특히나 함부르크가 또 상성상으로 놓고 봐도 호펜하임 원정에서 약했던 경기들이 좀 많았어. 그런 부분들. 이거는 호펜하임 승리 보는 게 맞고요. 다만 호펜하임이 최근에 도르트문트와의 경기가 조금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마힌승에다가 언더. 이상적인 스코어는 3대0이라 봅니다. 3대0 또는 2대1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펜하임이 반등해줄 수 있을지, 그죠? 뭐 물론 한 경기 못했다고 해서, 그죠? 뭐 못했다고 이제 볼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호펜하임을 주력으로 치실 분들은 많으실 거 아니야. 자, 그다음은 레버쿠젠과 쾰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정도 이제 새벽 경기입니다.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이제 듣고 가셔도 됩니다. 자, 레버쿠젠 쾰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이 또 직전 저기 어디야? 아웃국 아까 말씀드렸죠. 아웃국 원정 가가지고 잡히긴 했습니다. 자, 다만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좋은 거는 뭡니까? 홈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팀이 레버쿠젠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레버쿠젠이 또 축구는 상성의 스포츠다. 레버쿠젠 쾰른 상대로 상당히 득점력이 좋습니다. 희한해. 레버쿠젠이 제가 그래서 이거 나머지 19개 구단 상대로 다 찾아봤는데 오늘 맞붙는 레버쿠젠이 쾰른 상대로 나머지 맞붙었던 19개 구단 중에서 최근 10경기만 이제 산출해서 봤을 때 상대 맞대결 이제 평균 득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쾰른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의 모든 팀들 중 17개 팀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평균 득점이 높았던 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레버쿠젠 같은 경우 최근에 막 경기력 자체 그리고 득점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또 원정팀 쾰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쾰른이 이번 시즌 아예 그냥 좀 라인을 내려놓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수비가 아예 안 돼요. 최근에 보면은 6경기 동안 평균 실점이 거의 2.5실점 멀티 실점 이상씩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쾰른의 문제점도 라인이 낮다 보니까 수비가 수비대로 안 되고 라인이 낮다 보니까 또 공격력도 좀 떨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종종 보여준다. 뭐 어쨌든 쾰른의 강점이라고는 이제 그래도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는 다득점을 낼 수 있는 분데스리가 팀이라는 건데, 다만 레버쿠젠 상대로 최근에 실점률이 너무나 컸고 그러면서도 상대 전적도 또 밀리기도 하고, 전 이거는 레버쿠젠 승리에다가 마힌승까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호펜하임보다 마힌승 쓰기에는 이 경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레버쿠젠 승, 그 다음에 마힌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겠습니다. 3.5다 보니까 이상적인 스코어는 3대1, 쾰른도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은 메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 형들이 지금 분석을 듣고 계시다 보면은 그러네, 오늘은 좀 정배 위주로 많이 좀 골라주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역배 보이는 경기들은 일부러 안 가지고 왔어요. 형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정배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배 쪽으로 가져온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 끝판왕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8경기에 어떻게 본다면 상성 좋은 경기들 중에서도 정말 끝판왕, 가장 상성이 좋은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 바로 메스 경기입니다. 딱 한 줄 요약으로 이게 정리가 가능한데, 파리 생제르맹은 메스를 상대로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 무려 1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뭐 분석은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3연패를 달려나가고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평균 득점이 거의 3득점, 3득점 이상씩 꼽아주고 있기도 하죠. 3, 4득점 되기도 하고. 이거는 뭐 파리 생제르맹이 그냥 닥치고 박살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얘들이 또 맞붙으면 오바 경기도 잘 나요. 웬만하면 뭐 4득점씩 뽑아주니까 둘이서.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 결장자가 너무 많죠. 직전 경기 아마 챔피언스 리그에서 요때였으면 쓰나미 경기였죠. 쓰나미 경기에 어떻게 본다면 가장 일조를 많이 했던 팀이 파리 생제르맹이었죠. 그때 빌바오를 상대로 0대0이 나왔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평균 득점 거의 뭐 3, 4득점 꽂아주고도 무득점을 하게 되면서 0대0으로 그때 빌바오랑 비겼던 경기였습니다. 아마 거기서 다들 쓰나미를 많이들 맞으셨을 거야. 그만큼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문제점이, 물론 빌바오랑 메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긴 합니다만, 지금 덴벨레 빠지죠, 멘데스 빠져있죠, 하키미 빠져있죠, 베랄도 빠져있죠. 지금 핵심 자원들이 다 빠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우리가 똥배 가져가실 분들은 없을 거 아니야. 가져갈 거면 다들 마헨승, 그러니까 일반인을 가져가실 텐데, 그게 조금은 걱정이 나는 거죠. 일반승은 전혀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인데, 돈 많으신 분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마헨승, 이제 적은 배당 가실 분들은 없으니까, 아무리 축구라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제 1.1배당 너무하잖아, 그지? 지금 형들 파리가, 그리고 배당도 계속 오릅니다. 1마인승 배당도 지금 초기 배당 1.5였는데 지금 1.6까지 올랐네요, 그죠? 배당도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기도 하고. 자, 그게 조금 불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PSG 승, 그리고 마헨승에다가 언더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스코어는 3대0. 근데 이건 한 6대0 나와도 할 말 없어요. 6대0, 뭐 7대0 이렇게 나와도 그냥 파리 생제르맹이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조심하실 분들은 조심하셔도 나쁠 건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총 8경기 중에서 저는 딱 4경기만 썼습니다. 4경기 주력 가져갔고요. 4연속 올킬 도전 구간인 만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또 조합을 오늘 꾸려서 발송을 해드린 만큼, 또 방송 제가 또 3, 4년이면 적게 한 것도 아닌데 또 4연속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3연속 올킬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3연속 올킬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합을 다 묶으면 배당이 거의 한 7, 8배당 나오는데 7, 8배당 갖다가 3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뭐 쉬운 그런 기록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4연속 올킬 한번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역시나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NBA 2경기, 또 오늘도 리그컵 제가 최근에 2연속 올킬이기 때문에 오늘 NBA 리그컵도 무려 3연속 올킬 도전 구간인데, 요거는 제가 따로 또 우리 멤버십 분들께만 따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요거는 데이터 받아보시면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제 최근에 유튜브 여러분들 너무 반응이 좋아요. 다들 또 너무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면 전체 편은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